붉은 광장의 돌바닥은 아침 햇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모스크바의 늦가을 그 자체처럼 따스함보다는 스산함이 먼저 느껴지는 그런 냉기였다. 23살의 거리화가 안나는 낡은 화구를 어깨에 맨 채 광장 가장자리를 서성였다. 그녀의 밝은 갈색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지 오래였고 물감이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 바지는 그녀의 고단한 일상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초조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어떻게든 좋은 자리를 찾아야 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전에, 다른 거리 예술가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밀려나기 전에. 성 바실리 대성당의 알록달록한 양파 지붕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성당 앞쪽 크렘린 벽으로 이어지는 광장 한편은 비교적 한산해 보였다. 저기라면 안나는 직감했다. 사실 그곳은 암묵적으로 통제구역의 경계선과 맞닿아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의 생활비, 밀린 월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절박함이 모든 것을 앞섰다. 그녀는 재빨리 이제를 펴고 작은 스툴에 앉았다. 몇몇 이른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나는 익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캐리커처, 아름다운 모스크바의 추억을 담아드려요. 곧 한두 명의 관광객이 다가와 그림을 주문했고 안나의 얼굴에 잠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붉은 광장의 아침 공기에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때였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이젤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안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짙은 제복 차림의 군인, 아니 경찰에 가까운 제복이었다. 크렘린 경비 연대 소속인 듯한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이반 불코프 병장이었다. 그는 안나의 그림 도구를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지정된 구역이 아닙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안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시작인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쪽에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볼코프 병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즉시 이동하십시오. 그의 시선은 안나를 지나 그녀 뒤편의 성 바실리 대성당을 향해 있었지만 그 무게감은 온전히 안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안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생계의 절박함과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가 아니면 그림을 그릴 곳이 없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녀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볼코프 병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붉은 광장의 돌바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규정을 어겼으니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에 안나는 숨이 턱 막혔다. 가뜩이나 텅 빈 지갑 사정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결국 그녀는 그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그림도 제대로 팔지 못하고 쫓겨나듯 자리를 떠야 했다. 압수당한 건 아니었지만 볼코프 병장의 경고는 그녀의 화구 가방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들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근처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미하일 페트로비치였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은퇴한 미술 교사였고 손에는 낡은 가죽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안나가 황망히 떠나는 모습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자리를 뜨기 전 잠시 보았던 스케치 몇 점에서 심상치 않은 재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안나는 정처 없이 모스크바 거리를 헤맸다. 발길은 어느새 모스크바 강변으로 향해 있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강 건너편 크렘린의 금빛 첨탑들이 석양에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지금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예술가의 길이 이렇게 험난한 것이었나.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큰 꿈을 안고 모스크바로 왔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많은 공모전에서의 낙선, 비싼 물가, 그리고 오늘처럼 거리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그녀는 주머니 속에 얼마 남지 않은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며칠 후 안나는 알렉산드롭스키 정원 한쪽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크렘린 벽 아래 무명용사의 묘에서는 근위병 교대식이 막 끝난 참이었다. 절도 있는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안나는 볼코프 병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 옆에 앉는 기색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며칠 전 붉은 광장에서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 노인이었다. 미하일 페트로비치였다. 아가씨, 그림 그리는 아가씨 맞지요? 미하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안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붉은 광장에서 봤어요. 그림 솜씨가 아주 좋던데. 그의 칭찬에 안나는 멋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어요. 미하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능이 있어요. 다만 그 재능을 펼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겠지요.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쳐 안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모스크바의 풍경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담겨 있었다. 나도 한때는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 미하일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어려움을 극복했던 예술가들의 이야기,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 아르바트 거리의 특정 구역 허가 신청이나 작은 갤러리에 작품을 접촉해보는 것 등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해 주었다. 미하일의 따뜻한 말과 격려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안나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작은 위안과 함께 희미한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볼코프 병장으로 대표되는 그 차가운 시스템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내 그림의 가치를,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말겠어. 안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첫 번째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볼코프 병장이었다. 그에게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고 자신이 단순한 불법 노점상이 아님을 인정받고 싶었다. 며칠 동안 안나는 틈틈이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모스크바의 풍경화였다. 붉은 광장의 웅장함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그녀의 모든 열정과 절박함이 녹아든 그림이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된 날, 안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붉은 광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반드시 볼코프 병장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호소하리라. 활동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설득하리라 다짐했다. 붉은 광장은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볐다. 안나는 두리번거리며 볼코프 병장을 찾았다. 그때 광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한 남자가 성 바실리 대성당 앞 근위병 근무 초소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비틀거리며 근위병의 총을 만지려 하는 듯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 순식간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볼코프 병장이 나타났다. 그는 번개처럼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매우 단호하고 신속하게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물러서시오. 당장! 그 과정에서 안나는 처음으로 볼코프 병장의 얼굴에서 평소의 무표정함 속에 숨겨진 임무 수행 중의 극도의 긴장감과 위험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심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규율 집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광장의 질서와 안전을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 소란은 금방 정리되었다. 술 취한 남자는 다른 경찰들에게 인계되었고 광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볼코프 병장은 흐트러진 제복을 가다듬고 천천히 안나 쪽으로 돌아섰다. 안나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의 광경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볼코프 병장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과 같은 약자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지키고자 하는 질서와 안전의 무게, 그리고 그 임무의 엄중함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문제가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볼코프 병장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는 안나가 품에 안고 있는 그림과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아주 짧은 순간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응시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이 안나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낮은 목소리였지만 이전의 냉랭함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듯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짧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까딱였다. 그 방향은 붉은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아르바트 거리로 이어지는 길목이나 혹은 시내의 작은 공원 중 예술가들이 종종 모이는 곳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저쪽은 규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 알아보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순찰 구역으로 돌아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것은 예상치 못한 친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간접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나에게는 그 순간이 그 차갑고 단단한 시스템의 벽에 난 아주 작은 틈처럼 느껴졌다. 혹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별빛 같기도 했다. 안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볼코프 병장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미묘한 행동과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조건적인 반항이나 절망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그 벽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문을 찾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미하일 페트로비치의 조언과 볼코프 병장의 암시를 실마리 삼아 안나는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모스크바 시청의 문화 담당 부서를 찾아가 거리 예술 허가 절차를 문의했고 작은 커뮤니티 갤러리나 주말 예술 시장에 자신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과정은 여전히 험난했다. 수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규정 그리고 냉담한 거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모스크바에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안나는 이제 붉은 광장이나 아르바트 거리의 정식으로 허가된 구역에서 당당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직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한결 밝고 단단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은 그룹 전시회에 작품을 걸게 되는 기회도 얻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안나는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